자, 일기예보 이제 뉴스 보면 맨 끝에 나와요. 일기예보에 보면은 일기예보 왜 들어요? 일기예보를 왜 듣죠? 내일 비 올까 안 올까 이런 거 듣는 거죠. 자, 그러면은 내일 비 올 확률이 50%다. 내일 이제 일기예보를 들었어요. 근데 이제 출근을 해야 되잖아요. 내일 비 올 확률이 50%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우산을 준비해서 가요? 아니면은 그냥 가요? 네? 이제 출근할 때 비 올 확률이 50%인데 이 확률 때문에 갈등이 느껴지죠. 그죠? 이게 100%라 그러면은 무조건 가져갈 텐데 이게 50%가 갈등을 하게 만들어 사람을. 그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제 본인이 결정에 따라서 뭐 아침에 출근하겠죠. 근데 어떤 분은 그 결정한 것에 대한 어떤 분들은 이제 뭐 비가 오면은 본인이 결정을 해 우산을 안 가져가기를 결정하신 분은 이제 비가 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맞아야지 뭐 어떡해요. 그런데 50%라는 이 얘기를 듣고 가져가야 되겠어. 좀 불편하지만 가져갔어요. 그런 분들 어때? 비가 쏟아지면은 우산을 피면 되죠. 좀 여유롭게 이렇게 이제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50% 확률. 근데 여러분들이라면 어때요? 여러분들은 이게 95%라면 그런 거 아니야. 100% 가져가세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게 우산을 가져가고 안 가져가면은 이게 그 사람의 습관이 달려있대요. 이게 어떤 사람은 95%가 아니래도 어떤 사람은 5%가 되더라도 5%의 비율 확률 때문에 가져간대요. 그 사람의 평상시에 습관이 되는 게 있대요. 여러분들 습관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들어간다는 얘기 많이 들으시죠? 자, 습관. 자, 준비성이 있는 사람 비율 확률 50%인데 5%인데 어때요? 우산을 챙겨가요. 그런데 준비성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비올 확률이 95%라도 안 가져가요. 자, 이거는 비단 뭐 이제 좀 가벼운 얘기죠. 비 맞으면 좀 어때요, 그죠? 비 맞으면 뭐 집에 들어가서 머리 좀 감고 옷 좀 말려서 입고 이런 정도로만 끝나지만 우리가 내 인생의 일기예보는 어때요? 여러분 인생에 만약에 이게 대입이 되고 접목이 된다면 이걸 한번 정말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자, 내 인생의 일기예보. 비올 확률 95%. 여러분들이 인생이 내일, 이제 우리는 미래를 살죠. 그런데 여러분들 미래를 사는 데 있어서 어때요? 막 행복하고 기대가 되고 그래요? 여러분들 하고 있는 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막 미래가 또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여러분들의 미래가 기대가 되고 정말 행복한 삶을 앞으로도 계속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 번 들어봐 주실래요? 허벌하시는 분 이제 들지 말고 보통 대부분의 사람이 어때요?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정말 미래가 불안하고 그렇죠. 남편들이 이제 직장을 출근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여기? 네, 직장을 출근하시는 남편분이 어느 날 언제 막 출근하다가 어느 날 집에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막 너무 힘든 표정으로 이제 옷도 벗고 가방도 이렇게 던지면서 정말 직장 다니기 너무 힘들어 죽겠어. 나 정말 힘들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위로의 말을 해주면은 그 남편분이 가장 큰 위로를 받을까요? 네? 뭐라고요? 뭐라 그러고 지금 얘기해주고 예? 어떻게? 한 사람만 얘기해. 내가 맞추면 내가 뭐 선물 줄게요. 예? 여기 앞에 좀 조용히 좀 하세요. 뒤에서 얘기 좀 듣게. 뭐라 그러셨어요? 맞아요.
응. 자기야, 저분 뭐 이거 테레비 있다 가져가세요. 콩을 드린다고 했으니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위로의 말이 때려쳐. 그죠? 때려쳐 내가 먹고 살게. 그게 그분한테 굉장히 큰 위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만큼 힘들죠. 왜 제가 95%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 100%의 사람들이 있게 되면은 이 세상의 모든 돈을 나눴을 때 95%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보다 5%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이 훨씬 많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은 지금 95%에 속해 있는 거 맞죠?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거 맞죠? 여러분들이 우산이 되는 도구를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찾으러 오신 거죠. 그죠? 그럼 잘 오신 거 맞아요. 자, 비올 확률이 95%예요. 그런데 이게 습관에 달렸을 때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일 비올 확률이 95%라는 것을 알고 있고 우산 없이 나가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도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왜 그렇게 살아요? 왜 준비 안 하죠? 그죠? 이거 아는데도 왜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95%에 속해서 그냥 살고 있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만난 허벌라이프가 많은 분들이 허벌라이프라는 이 비즈니스 선택을 했다라고 해서 100% 성장은 아니고 성공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자, 이 도구를 선택을 했게 되면 이 도구에 맞는 여러분들이 시스템 안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해야지만 성공을 할 수가 있죠. 자,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가 뭘까요?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 이제 아카데미라고 얘기했죠. 여기 학교 안 다녀보셨어요? 여러분들 앞에서 이제 뭐 누가 서서 무대에서 얘기하면 대답 안 하고 이제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얘기하고 그러면 질문도 안 하고 이렇게 알았어. 자, 그냥 여러분들 생각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아까 1부 때 이제 뭐 월드팀 되신 분들 손 들어보라 그러고 그리고 무대에 나오시라고 막 말씀드리죠. 그때 여러분들이 손도 번쩍번쩍 들고 무대에 자격이 되시는 분들, 자격이 안 되는 분들은 올라오면 안 돼요. 근데 자격이 되시는 분들이 안 올라오신다는 거, 그거는 좀 말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 비즈니스에서 성공하고 싶어서 오셨잖아요. 그럼 무대에 올라오셔야 돼요.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이제 뭐 개팀, 밀팀, 플레이팀 이렇게 되면은 어쨌든 무대에 올라오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대에 올라오는 순간 여러분들이 기르셔야죠. 왜 자꾸 뒤에서 빼나 몰라. 그러지 마요. 조금 더 적극적이 되실 필요가 있어요. 손도 번쩍번쩍 들고.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파트너가 여러분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과 같은 파트너가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정말로? 정말 그래요? 그죠? 그렇게 되면 만약에 혹시라도 내가 내 모습이 그렇지 않게 되면 지금부터 그런 모습을 보여드려야 돼요. 앞으로 오실 여러분들의 사업의 파트너를 위해서. 그건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왜 그게 중요한가를.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 이걸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돼요. 사람들이 원하는 걸 알아야지 거기에 그 원하는 걸 내가 갖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걸 준비하면은 무조건 우리는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는 경제와 건강 맞죠? 그죠? 경제력 그리고 건강으로도 그러니까 이 유치도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들의 건강과 경제는 어때요? 여러분 말고도 많은 사람들의 또 경제와 그 건강과 경제는 또 어떨까요? 그죠? 많이 지금 뭐 좀 형편없죠.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자, 경제와 건강인데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안 하고 있어요. 노력을 안 하면 안 되죠.
노력을 내가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건강해질 거예요. 그죠? 건강한 노력,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한 노력, 건강하려면 운동을 해야 되는 노력들,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노력하고 있는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좀 건강하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노력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경제력을 위해서는 그러면 무엇을 노력하고 있는가?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어요. 95%에 우리는 속해 있는 사람 맞아요. 자, 그런데 95%에 살면서는 우리가 경제력이 있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죠. 그죠? 자, 그러면 경제력을 갖추는 건 우리 최대의 관심사 맞아요. 그런데 경제력을 위해서는 무엇을 노력하고 있는가 고민해야 되죠. 그리고 고민한다고 성공하는 건 아니죠. 근데 고민이 시작이니까 고민은 생각이죠. 무엇을 노력하고 있는가 해보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주변에서 건강과 가치를 추구하는 동시에 경제적 욕구까지 충족시킬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우리는 여기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까요? 네. 있죠. 눈여겨보시면 돼요. 많은 분들이 허벌라이프를 통해서 건강해졌죠. 많은 분들이 허벌라이프를 통해서 경제력을 갖추셨죠.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을 때 여러분들은 제대로 된 곳에 오신 거 맞아요. 이거를 이 회사는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놨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입증된 결과들이 앞자리에다 계신 거니까. 자, 기회와 유기. 자, 기름 시추선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은 굉장히 전문가예요. 그래서 10번 중에 한 번은 꼭 자기가 파면 기름이 터져요. 그런데 이번에 9번째는 실패를 했는데 이번에 10번째예요. 그래서 이 10번째 시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예요. 이 사람은 기름이 시추되는 게. 자, 그래서 이 사람이 10번 시추하면 반드시 한 군데에서는 기름이 터지는데 이번이 10번째예요. 지질 검사도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시추하는 장소는 반드시 기름이 터져요. 그런데 1억이 부족해서 시추를 못하는데 1억만 투자하십시오. 그러면 수백억을 벌 수 있습니다. 기름 한번 터지면 수백억 벌죠. 대답 안 하는구나 이분들은. 그러면 이것이 나에게는 기회인가 위기인가? 자, 이게 여러분들한테는 기회예요, 위기예요? 기회예요? 여러분들은 허벌라이프를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뭐가 될까요? 이게 모험이 되나요? 아니, 도박이라고 생각을 해요? 허벌라이프를 하는 게? 아니면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기회죠. 그런데 이게 도박이 될 수도 있어요. 모험이 될 수도 있어요. 도전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전 재산이 1억이라면 뭐가 돼요? 도박이 될 수 있어요. 자, 전 재산이 10억이 있다면 어떻게 돼요? 기회가 될 수 있죠. 자, 여러분들은 허벌라이프를 선택했죠.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때 하세요. 여러분들이 어차피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는 것, 입는 것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그죠? 근데 허벌라이프 말고라도 여러분들이 그 돈을 계속 들여가야 돼요. 어쨌든 그래서 직장을 다녀요. 그런데 허벌라이프라는 걸 선택을 했어요. 근데 허벌라이프 선택을 했는데 허벌라이프가 당장의 수입이 물론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집에서 고정 지출로 나가는 것들이 당장에 얻어지지 않을 수 있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허벌라이프 풀타임으로 물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고정 지출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허벌라이프를 시작한다 되면 도박이 될 수가 있어요. 왜요? 여러분들이 왜 도박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러분들이 고정 지출이 한 달에 300만 원이 나가요. 아이들 학비, 그리고 여러분들 먹는 것들. 그런데 허벌라이프가 그 수입이 안 되는데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서 가지고 있던 돈들이 떨어지고 써야 되니까 여러분들은 허벌라이프가 힘들어지죠. 일하기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떠나게 되죠. 문제가 되죠. 허벌라이프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비즈니스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이 100% 내가 어려운 시기가 닥쳤을 때 허벌라이프 시작하지 마세요. 지금 7~80% 어려우세요? 하세요. 그러면 돼요. 100%가 어려운 데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허벌라이프 이 기회를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 수 없게 되는 얘기예요. 히트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정말 얘는 기회 맞아요. 수백억을 벌 수 있는데 내가 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허벌라이프라는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지 못했는 얘기죠. 어떤 사람은 시간이 빨리 성장할 수도 있어요. 물론 내가 얼마큼 노력하는지에 따라서. 그런데 그건 내가 결정할 수 없잖아요. 어쨌든 열심히는 하지만 내가 원하는 성공은 내가 원할 시기에 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로 허벌라이프 기회 맞아요. 그런데 이거 도박으로 만들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들한테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자, 그래서 사업 가치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치의 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행동이 달라져요. 가치가 크면은 그래서 앞서서 엑스트라바겐저라든가 스펙타클라라든가 많은 국제 미팅을 가죠. 허벌라이프가 준비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왜 많은 분들이 갈까요? 그 미팅을. 확신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확신. 확신은 뭐예요? 믿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죠. 거기에 따라 그 가치에 따라서 Y가 결정이 돼요. 그리고 행동이 결정이 되고 결과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의 크기를 여러분들이 결정하기 위해서 크기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 국제 미팅이라든가 엑스트라바겐자라든가 이런 미팅을 여러분들이 꼭 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이 가서 돈을 회사가 외국에서 한다면은 그 비행기 값 이런 걸 투자해서 거기까지 가라고 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막 돈 쓰라고? 그게 아니라 이 회사의 크기, 가치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안 되려면 여러분들의 Y가 확실하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요. 자, 결과는 가치의 크기에 따라 비례가 돼요. 가치, 그다음에 Y, 그리고 행동, 결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허벌라이프를 독을 통해서 나는 한 달에 50만 원만 벌으면 되겠어. 허벌라이프의 가치를 50만 원에 벌 수 있는 Y로 결정이 돼서 Y 뭐야? 내가 우리 아이 학원비를 한 달에 50만 원만 벌었으면 좋겠어. 라는 Y를 가졌어요. 그죠? 그러면은 행동을 어떻게 해요? 50만 원에 맞는 행동을 하겠죠. 그러면 50만 원에 맞는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허벌라이프 여러분들이 왜 선택을 했어요? 50만 원 벌려고? 아니, 여러분들은 허벌라이프 선택한 물론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50만 원이 가치가 작고 크고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회사의 크기를 알고 가치를 안 되려면 50만 원에 여러분들이 국한되지 않고 국한된 행동을 하지 않는데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50만 원을 벌려고 생각을 했게 되면 여러분들이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은 50만 원이 아니고 인생을 바꾸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50만 원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행동을 하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하고 같이 비즈니스를 못하는 거죠. 왜? 내가 앞으로 들어올 사람은, 나에게 들어올 사람은 어떤 사람을 원해요? 정말 인생을 걸 사람. 자기는 인생을 바꿀 건데 내가 내 스폰서는 50만 원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거기에 맞는 행동만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기에서 있지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치의 크기를 여러분들이 먼저 결정을 하세요. 그러면 행동 나와요. 결과가 정해지니까. 그래서 가치의 크기가 큰 사람들은 시간을 만들어서 해요. 시간을 만든다는 거. 하루에 24시간 다 똑같이 주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시간을 24시간을 쓰는 게 아니라 이 시간을 몇 배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 핸드폰이 되는 게 전화를 하는 도구죠. 지금의 핸드폰은 과거에는 전화로만 사용을 했는데 지금의 핸드폰은 전화로만 써요? 그거는 하나의 지금의 핸드폰 기능은 전화는 하나의 기능에 속한 거예요, 이제. 그죠?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계산기도 있고 인터넷을 활용할 수도 있고 많은 정보를 그걸로 볼 수가 있어요. 허벌라이프가 가지고 있는
이 도구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결정하든지 간에 어떤 사람은 핸드폰을 전화로만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핸드폰을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의 가치로 활용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럴 정도로 허벌라이프 가치가 커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행동은 어때요? 시간을 만들어서요. 근데 이 가치가 작은 사람은 남는 시간에 하겠죠. 그러니까 남는 시간에 하니까 어때요? 남는 시간에 해서 성공할 수 있어요? 만약에 남는 시간에 해서 그 정도의 수입이 자기가 인정이 된다면은 괜찮아요. 그것도 나는 100만 원에 난 아이들 키우면서 남편 뒷바라지 하면서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걸로 좋게 그걸로 만족을 한다면 남는 시간에 하세요. 그 대신 그 남는 시간에도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그 생각 속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성장을 해서 1000만 원, 2000만 원 버는데 나는 이제 100만 원 정도밖에 못 버네? 이렇게 비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 나는 지금 내가 일하는 만큼의 그 시간을 나는 일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즐겁게 평생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이 선택한 허벌라이프. 이게 우리 본사에서 하모니 미팅 때 했던 거예요. 제가 잘 리바이벌을 하는데 워낙 못 들으신 분들이 많아서 꼭 이번에 이거를 같이 한번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미팅을 듣고 싶다 그래서 이제 또 하는 건데, 자, 여러분이 선택한 허벌라이프 어떤지 아셔야 돼요. 아셔야 되겠죠? 자, 성공 확률이 높아요? 성공 확률이 높은가? 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제가 이제 끝을 높였어요. 질문이에요. 높여 되는 거. 자, 성공 확률이 높은가? 자, 질문, 그죠? 높아요? 예, 체크를 해야죠. 그리고 성공하기 위해, 자, 그랬으면 성공 확률은 높은데 성공하기 위한 대가 지불이 어떤 것인지 진지하게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대가 지불. 이걸 생각하는 얘기예요. 대가 지불이라는 건 어떤 행동까지도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겠다. 아셨어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신 것도 대가 지불하신 거 아세요? 그죠? 대가 지불하고 오신 거예요. 자, 대가를 지불할 그러면 각오는 되어 있는가? 어떠한 거래도 됐어요? 자, 대가 지불. 정말 여러분들은 성공을 원하시죠? 그러면 성공자들은 어떤 대가를 지불했나 여러분들은? 대가를 치렀나?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 세계 성공한 사람들은 모든 일들을 그 위치까지 가기까지는 다 지불을 했다는 얘기예요. 자, 김미경 강사 아시죠? 지금 강사로서는 어때요? 최고죠? 자, 이분이 그 SNS에도 올린 걸 제가 발췌를 한 거예요. 이걸 이렇게 보면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 그리고 또 마인드를 통한 또 행동들, 그리고 대가 지불한 것들, 이걸 제가 보면서 맞다, 성공은 이런 거다라고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한테 나누는데, 자, 꿈이란 3대 7이다. 자, 원래 꿈이라고 하는 모든 것은요, 이제 SNS 올려있는 거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 70%와 내가 하기 싫은 30%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죽어라 싫어하는 30%를 뚫지 않으면 내가 좋아하는 70%에 못 간다는 거예요. 자, 내가 좋아하는 것 70%를 하기 위해선 싫어하는 것 30%를 뚫지 않으면 내가 좋아하는 70%에 가지 못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성공을 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은 것만 할 수 없다는 것. 여러분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을 했을 때 좋아하는 것. 아침에 일어나기 좋은 사람 어디 있어요? 여기 좀 늦잠 자고 있도 싶고, 그죠? 막 정말 막 일하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자, 내가 좋아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강의하는 거예요. 이분이 좋아하는 건 강의하는 거래요. 제가 몇 시까지지? 1시 40분까지구나. 자,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강의 준비하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강의하기 위해 한 일이 뭐냐면 우리 직원
컨텐츠 팀과 같이 이틀 동안 회의를 하면서 가장 겹치지 않고 신선한 컨텐츠를 어떻게 만들어낼까? 이걸 3대 7이라는 기법으로 용어화해서 에피소드는 이런 걸 넣자. 그런 과정을 다 거친 다음에 리허설을 3번에서 4번 한 다음에 원고를 다시 수정하고 아주 자연스럽게 리허설을 몇 번? 10번 정도를 해요. 그리고 제가 여기 나와 있어서 강의를 합니다. 이게 재미있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아요? 나 누워있고 싶다고 하기 싫다고요. 여러분, 죽고 싶은 30%를 뚫어야 좋아하는 70%를 가질 수 있어요.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아무나 다 하게. 여러분 봐요. 살을 뺐다고 생각하면 너무 좋죠? 빼세요. 자, 살을 딱 뺐을 때 사람들이 누구 씨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너무 예쁘다, 공주 같아요. 이런 얘기 듣죠? 못 듣는구나. 살 빼도. 자, 그런 칭찬을 받으면 막 신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제일 싫었던 게 뭔지 아세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헬스클럽에서 하루 2시간씩 운동하기는 죽기보다 싫었대요. 여러분, 꿈이란 건 원래 그런 겁니다. 좋아하는 거 70%, 너무 싫어하는 거 30%. 꿈은 너무 싫어하는 거 30% 여기서 결정이 됩니다. 성공은 가치가 있죠. 여러분이 성공하는 데 있어서 대가를 치르지 않고 자연스럽게 성공하고 싶다고요? 저도 그런 거 좀 알려주고 있어요.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하면서 살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좋아하는 것을 하려면, 좋아하는 꿈을 이루려면 내가 죽기보다 싫어하는 그런 30%를 해내지 않는다면 그 70%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없다는 얘기예요. 2명의 나무꾼이 있어요. 자, 한 사람은 하루 8시간씩 나무를 베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하루 16시간씩 16시간 동안 나무를 베요. 자, 20년 후에 그러면 누가 부자가 되었을까요? 한 사람은 8시간 동안 나무를 베는 일을 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16시간 동안 나무 베는 일을 해요. 그러면 20년 후에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어 있을까요? 응?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16시간 동안 일한 사람이 부자가 되어 있어야 되죠. 그런데 8시간씩 일한 사람이 부자가 됐어요. 왜 그랬을까? 도끼 나를 가뒀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거 너무 흔해서 안 해 지금. 다 알아서 여러분들이. 자, 피트부터 할게요. 자, 8시간씩 나무를 베는 사람이 부자가 됐어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8시간 동안은 자기 숲을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와서 자기 숲을 바라봤어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내가 지금 심은 나무는 나를 부자로 만들 수 있는가? 내가 지금 심은 나무가 정말 시장에서 원하는 사람들이 팔려나갈까? 이거를 본 거예요. 자기의 상황을 본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내가 괜찮은가? 이렇게 살아도.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성공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을 본 거예요. 옆 동네에 가서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은 어떤 나무를 심었지? 어떤 나무를 심어서 그 사람은 성공을 했을까? 이거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찾아보다 보니까 이제 뭐가 나왔어요? 전기톱이 되는 것도 또 발견하게 되고 듣게 됐어요. 이 사람이 무엇을 했어요? 왜 부자가 됐어요? 이 사람은 자기를 봤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자기가 성장할 수 있을까, 성공할 수 있을까를 찾으러 떠난 거죠. 자,
8시간 동안 더 일을 했더라면 돈을 벌 텐데 8시간 동안은 무엇을 했어요? 성공한 사람들을 찾아다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비즈니스에서 성공하고 싶으세요?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아세요? 성공한 사람들을 찾으시면 돼요.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돼요. 허벌라이프에서는 누가 있죠? 플래튼들이 있죠. 밀튼들이 있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세요. 귀담아 들으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공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 사람은 뭘 했어요? 숲을 떠나는 모험을 했죠. 앞서서 여기 나오신 분들, 패널들 아까 그러셨잖아요. 자, 자기는 영업사원을 했어요. 그런데 월, 연 1억 정도의 연봉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내려놓는 뭘 했어요? 모험을 했죠. 모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회를 허벌라이프를 보게 된 거죠. 그걸 어디서 봤어요? 엑스트라 바게트라든가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이 사람은 자기가 보게 되고 찾게 된 거죠. 그걸 내 거로 적용을 해서 전기톱 쓰는 방법을, 사용 방법을 알게 된 거예요. 그냥 톱보다 전기톱은 훨씬 무거워요. 어떤 사람이 이 무거운 걸로 어떻게 나무를 쓸어. 그냥 톱이 훨씬 가볍고 좋으네.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셔야죠. 자, 많은 사람들이 패널로 쓰신 분들도 그런 얘기를 다 하잖아요. 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지껏 살았던 삶에서 나온 거죠. 그 자기를 돌아보고 그리고 미래를 한번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은 어떻게 성공을 했는가를 이분들은 보게 된 거죠. 찾게 된 거죠. 그러니까 보게 된 거고 만나게 된 거죠. 제가 허벌라이프 하기 전에 저희 뭐 했는지 아세요? 인쇄소 했어요. 인쇄소를 한 제가 5년, 6년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때 인쇄소를 하면서 저희 매형이 일본에 주재원으로 가셨던 분이세요. 주재원으로 일본에 계셨던 저희 매형이 허벌라이프에 대한 이야기를 저한테 처음 했어요. 안 들었죠, 안 믿었죠. 제가 3년을 거절을 했어요. 저희 매형이 왜 이딴 것을 할까? 수입도 정말 많은데 월소득이 1,000만 원이 넘었던 분이었거든요. 주재원 쪽으로 가야겠다고. 그리고 생활비도 회사에서 모든 걸 대줬던 분이 왜 허벌라이프를 선택했을까? 라는 고민 안 했어요. 그냥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이거는 나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 끌어들이는 거. 근데 저희 매형이 허벌라이프 선택을 해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허벌라이프를 하면서 저희한테 허벌라이프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3년을 거절을 했죠. 저희 집사람이 먼저 허벌라이프를 시작을 해요. 일본에 가서 비전이라는 걸 봤어요. 네, 뭘 봤죠? 국제행사를 저희 아내가 가서 비전 같이 3년은 거절을 했었거든요. 근데 일본에 가서 저희 안에는 허벌라이프에 대한 가치, 비전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온 거죠. 제가 우리 저희 정읍사장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야, 그런 게 있어 하고선 선택하지 않았어요.